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용인시 기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원희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 규정에 따라 초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공정하게 정해졌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명의 초청 대상 후보자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후보입니다. 다음은 민생당 김혜곤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이원섭 후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 토론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통질문과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은 세 후보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입니다. 각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하면 상대 후보자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가 주도하여 일정한 주제의 토론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토론 그리고 질문의 내용과 방식도 용인시 기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정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각 후보자께서는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답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10초 전에 초록불이 들어오고 답변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때 화면은 사회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인신공격이나 비방, 허위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위사실 공표, 후보 비방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유권자들은 공약뿐만 아니라 토론하는 자세도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후보자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용인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민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용인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에 조속한 종식과 세계적 경제 위기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용인 구석구석을 살피고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험과 실력이 있는 사람, 용인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김민기, 기흥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용인 시민 여러분께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8년 재선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주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만 170번이 넘는 주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정치를 했습니다. 지난 8년 저와 직접 만나고 전화와 문자를 하신 용인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김민기의 실력과 경험으로 쌓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용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용인에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 돼서 더 큰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용인 시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잘해온 사람, 잘할 사람. 기호 1번 저 김민기에게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생당 김혜곤 후보자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용인 주민 여러분, 용인의 민생 경제 누가 살리겠습니까? 정치꾼이 아닌 기호 3번 김혜곤에게 맡겨주십시오. 세계는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두 개 거대 정당이 치열한 진영 간 싸움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용인이 일꾼 김혜곤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인구 110만의 거대 도시 성장한 용인 또한 새로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최고의 행복 도시와 미래형 도시로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만성적인 교통을 해결하고 연약한 도로 환경과 주거 환경도 더욱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 환경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환경 도시의 발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용인의 행복 만들기 기호 3번 민생당 김혜곤에게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래통합당 이원섭 후보자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원섭 후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신가요?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을 넣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족한 학교 하나를 만드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아직도 출퇴근길이 고통스러워야 될까요? 저는 시민 여러분과 같은 유권자로서 용인에 8년을 살면서 평소에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공감을 하긴 하는지, 우리 삶을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일을 잘 해내려면 같은 생활인으로서의 감각과 상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린 새 아이의 아빠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아들로서, 또한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 그리고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은 직장인으로 평범하지만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이웃입니다. 상식을 기반으로 지역 지문에 일시키기 좋은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외환은행에서 딜링룸 외환 딜러로 일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세계 정치 경제 동향도 꿰뚫어보는 실력이 필수입니다. 한 사람이 순간의 판단으로 수천억의 자금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실력은 물론 도덕성까지 검증된 사람만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싸워온 0.1초의 승부사 이원섭입니다.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은 지나온 8년과 전혀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경제를 극복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실전 경제 전문가 이원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 후보께 세 번의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보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상승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고 집값에 대한 불안 요소가 늘 잠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는데 오늘 참석하신 후보자들도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규제 정책과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혜곤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에서도 부동산 강사와 의뢰 개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디벨로프먼에서 29년 부동산 일만 했습니다. 저희가 강남에서 용인까지 부동산을 30여 년간 해오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요즘에 따른 뭐 풍선효과다,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 배운 자들, 또 지식이 높은 분들이 대부분 강남이나 분당 일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뭔가 좀 전체적으로 의식 구조가 좀 떨어지고 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특정인들이 살지 않으면은 이 집값이 잘 안 오릅니다. 그리고 또 언론풀에 의해서 그렇고요. 그러면 집값을 잡는 방법은 뭐 현 정부가 뭐 다주택자라든지 또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세금으로 하는데 세금을 때리는 만큼의 집값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은 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지역 주민들이 소망입니다. 이런 문제는 가장 심각한 학교 문제가 제일 집값에 문제가 있고 교통 문제. 저희 살고 있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원섭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흥구는 부동산 투기 근절보다 재값을 찾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동네까지 한꺼번에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린 규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기흥구 조정지역은 과잉 규제로 기흥구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 조정지역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정권에 따라 일관성 없이 수시로 바뀌는 정책 혼선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국가 경제 정책의 큰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주택 공급과 수요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인 정책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어긋난 주택 공급과 신도시 건설도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정책 신뢰를 확보해야 됩니다. 중저소득층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공급은 수요가 있는 곳에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대신 거래세를 낮춰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부동산 금융구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가구 수의 1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되 공공주택도 과거와 다르게 양호한 입지에 지어야 됩니다. 철도역 주변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을 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추진해서 살고 싶은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택 형태나 평형, 공급 방법 등도 다양화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부동산 투기 수요는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 보급률은 12년 전인 2008년도에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수치만 보자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8년 10년간 주택 수는 489만 호 증가한 반면에 주택 소유자는 241만 명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공급된 주택의 절반가량은 다주택자가 차지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국토부 발표는 2018년 일반 가구의 자가 보유율이 61.1%라고
하고 있고요. 약 40%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61% 중에는 한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또 서민이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편중을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40%의 가구가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령, 성별, 지역, 소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DTI, LTV 등 각종 세제와 정책은 부동산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반을 고려해 전문가들에 의한 정교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20%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러모로 국내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올 1분기 소상공인 폐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2% 늘어나는 등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원섭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적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대책은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해 써야 될 재원을 현재 당겨 쓰는 임시 방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집을 해야 될 빚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제안합니다. 각종 도시 인프라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화되어 녹물이 나오는 상수도관부터 대대적인 교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이러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기업이 살고 고용이 늘고 돈이 돌도록 해야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단기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저는 용인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규모에 상관없이 4월부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제안합니다. 이외 긴급 경영자금 대출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도 필요합니다. 당장 건강보험료와 상하수도 요금을 내기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 유예나 경감 조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배달앱의 수수료 지원도 필요합니다. 현재 5.8%의 수수료를 약 70%가량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중기적 대책으로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골목상권 사업과 연계해서 기흥의 구갈 상점과 상인회 등 다양한 골목상인회와 함께 동네 상권을 살리려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용인시의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데도 수원시나 성남시와 달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지사가 없는 것이 용인의 현실입니다. 지원 전담기관을 유치하거나 직접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생력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1:1 현장 컨설팅을 확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생업 안전망도 확충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의 보증을 확대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년부터 매년 1조 5천억 원의 소상공인 보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사업체 7만 5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정책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소각하고 재기 지원센터를 확대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시에도 퇴거로 인한 권리금 등을 보상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달앱 등의 수수료 인하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달앱 수수료는 제2의 임대료다라는 것이 소상공인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우선 배달 수수료는 대폭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공공 앱을 개발해 보급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곤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민생 경기가 이 서민의 아픔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양 후보들이 뭐 공약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의 후보들은 탁상론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월급도 안 줘봤고 본인이 장사도 안 해봤고 또 그 근로자의 마음도 잘 모릅니다. 네, 그냥 보좌관이나 비서관 주변에 자료를 보고 적어서 여기서 답변하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냥 내가 직접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제 부모님들이 구멍가게에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중소기업도 해봤습니다. 월급을 못 줘서 고발도 당해도 봤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더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애들이 알바를 더 하고 싶어도 이익이 안 남아요. 시간 8시간을 딱 묶여져 있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시간을 자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가진 게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공부도 늦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옛말에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백 없고 심 없고 없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한다.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자고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그 20시간을 전부 노동과 기타 일을 했습니다. 저 후보님들이 적어오신 거는 그 백현고에 불과합니다. 직접 현장에 경험 있는 국민들이 하나하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김혜건 후보가 필요하다. 네, 자 이제 공통 질문의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 대해서는 비례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고 이른바 소수 정당이라도 전국적으로 3% 이상 득표하면 비례 국회의원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여야에서 비례연합정당이나 비례위생정당을 세워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비례대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기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계산 방식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의 지지율만큼만 의석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지지율을 30% 받았으면 의석도 30% 정도만 가져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거대 정당이 과대대표되어 왔습니다. 적은 득표율로 그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했었습니다. 하지만 소수 정당은 그 정당의 지지율보다 작은 의석수를 가져갔습니다. 과소대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민심을 바르게 의석에 반영하고자 여야 합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었습니다. 국회는 그렇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이 협상 자체를 전면 거부하였고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협의체를 통해 통과시켜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는 무색해졌고 유권자들께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의 선거는 이번 선거 한 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비례공천을 전문으로 하는 정당, 위성정당은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구를 공천한 정당은 반드시 비례공천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는 김혜곤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비례 연동제 47석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전 대표님께서 단식을 해서 이걸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1당에도 당이 2개가 생기고 2당에도 당이 2개가 생겨버리고 그건 결국은 소수 정당의 중도 세력의 양당을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당이 예전에 저희가 창당할 때 국민의당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양대 거대 당이 연동제로 인해서 당을 하나 더 만들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못됐습니다. 150석 의석을 과반수를 확보를 해야만 본인들이 어떤 살 길이라 생각하니까 요거는 거대 양당에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 국민들이 혼동만 생겨가지고 지금 잘 모릅니다 이게. 네, 이런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이걸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앞으로 이 4.15 선거가 끝나면은 후유증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잘 해주시고 거대 양당에 견제할 수 있는 민생당 후보 3번 김혜곤을 좀 지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섭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문제는 모든 당이 다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정당인 양당의 책임도 크지만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석수 몇 석 더 얻어보려고 꼼수를 부렸습니다. 비례대표라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국민 대표성이나 정당성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국민의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정치를 통해 잘 타협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점도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협의를 거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 몇 석 더 챙겨보겠다는 군소 야당들과 야합해서 누더기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협의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창당했습니다. 민주당이 자기만 손해볼 수 없다는 식이 돼서 본인들도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계산만 복잡해졌지 계산 끝내고 나면 이전 총선과 다를 것도 없는 제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일회용 선거법이 된 것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조차 이 선거법은 이번 총선밖에 못 쓰고 이후엔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실정입니다. 선거법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칙 없이 꼼수로 벌인 일은 결국 탈이 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번 선거법 개정의 유일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용인시 기영구 선거방송 토론위가 주관하는 용인시 을성구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공약을 5분 동안 발표한 후 상대 후보자들의 질문과 보충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질문과 보충 질문이기 때문에 2번의 질문 기회가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이고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공약 발표를 잘 들으시고 공약 범위 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김혜곤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천받은데 불과
한 20일뿐이 안 됩니다. 제가 용인에 거주한 지가 20년 됐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제가 열린우리당 때 도의원으로 용인을에 출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당의 정치 바람에 24%밖에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한국당이죠. 한국당이 서울 수도권 다 쓸어버렸습니다. 네,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정치는 바람에 휩쓸려서 이런 정치는 국민들이 좀 반성할 일입니다.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여기 용인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 신분 당선도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공약했다가 한 15년,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 후보들이 내는 건 뭐 저거 좀 동일한 것도 있고 있는데 이게 현실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냥 홍보지로 그냥 채워서 내는 거에 불과하고 중앙에 힘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예, 중앙에 힘이 있는 후보가 이 공약을 지키는데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 여당이고 미래통합당 거대 야당입니다. 우리 민생당 후보 김혜건 후보 정치한 지 20년 됐습니다. 개파 정치, 개보 정치, 빽 있는 정치. 이번에도 제가 빽이 없어서 미래통합당에 막판에 컷오프당했습니다. 저는 양 장애자 애를 둘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1급 장애자, 3급. 야네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복지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공약을 6개를 했는데 양 후보들하고 한 거의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5분인가요? 예, 5분입니다. 네. 첫째, 광역교통망 확충, 교통환경 개선, 네, 분당선, 기흥역, 오산 간 연장, 3호선 흥덕 영덕지구까지 연장하는 것은 양 후보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는 교육환경 개선, 대한민국 미래의 교육에 달려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문화체육복지도시 건설입니다. 용인은 전국 최고의 사통팔통 교통 요청지이며 신갈 저수지와 민속촌, 에버랜드와 같은 훌륭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장점을 극대화하는 문화체육 클러스터를 만들어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 용인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명호는 자타가 공인하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용인은 사통팔통 훌륭한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분당이나 판교 지역에 비하면 저평가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용인의 일꾼 김혜곤은 용인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여 훌륭한 입지 조건이 가격 평가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료 환경 개선. 건강 100세 시대 의료 불무진 용인은 겨우 세브란스 병원에 불과합니다. 네, 용인 세브란스 병원가 기존 지역의 병원이 지역 주민 의료 특화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라주거를 역사를 지하철 3호선을 제가 끌어오겠습니다. 수서간, 오산간 그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갈동의 신설 역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갈동에는 새로운 군부대 지역이 지금 비어 있는데
그 문제도 제가 개발 사업을 네, 사람으로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표하신 공약에 대한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원섭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혜곤 후보님 공보물 공약 중에서 교육 환경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문제에 관심 가져주신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세 아이 아버지로 기흥구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제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계약과 관련해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디지털 기기가 부족해서 온라인 학습이 안 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다자녀 저소득 가정에 노트북,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렌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지역에서 주민들이 저평가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저한테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무실이 하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로 저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학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두진 아파트, 신일 아파트, 효성 아파트, 신안 아파트. 여기에 한 10,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 주택까지 합치면은. 근데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큰 틀로 어떻게 하면 여기다 중학교를 개설하냐, 고등학교를 개설하냐. 근데 저희 사무실 옆에 군부대가 있어요. 24,700평에. 제가 원래 개발 전문가입니다. 분당의 미금역에 가면 동양 8학원 골든벨이 제가 시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을 거기다 학교를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님 얘기한 까지는 깊이 생각 안 했고 어떻게 하면 학교 부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거기에 집중을 뒀지 후보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숙제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원섭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 잘 감사합니다. 공약 중에 의료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의료 불모지 용인의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개원으로 숨통 튀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 역시 용인시 각종 의료 인프라와 지역 주민의 필요를 잇는 플랫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용인을 만들겠다고 공약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일했으면 좋겠는데 후보님 김혜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저도 우리 후보님하고 네. 동의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김민기 후보의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혜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께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용인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평가돼 있는 용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인 맞춤형 부동산 정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맞춤형이라는 거는 누구든 이제 다른 지역보다도 저평가돼 있는 거를 이거를 평가를 올릴 수 있는 그 맞춤형이랑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학교 문제, 그다음에 이 하갈동에 사는 분들의 그 청명산 밑에 기흥역까지 가는 데는 좀 너무 멀어요. 그러면 이거 샤틀버스, 마을버스가 출퇴근 때는 조금 그래도 시간 간격이 좁혀지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우리 사무실 누가 찾아오려고 그러면 기흥역에서 여기 오라면 아유야 그 교통이 불편해서 나는 못 가겠다. 그러면 수원의 청명산역을 내려서 와라. 그러니까 거기가 더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맞춤형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우리 동네 집값이 다른 데서라도 좀 저평가된 거를 가격이 상승되면은 그게 맞춤형 부동산인 겁니다. 예? 다 좋아합니다. 내 집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게 이 교통 문제, 이 마을버스가 너무 별로 안 다녀요. 최근에 한 5,000세대가 입주했는데도 그대로더라고. 그러면 여기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현재 우리 김민기 의원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현역이니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집을 갖고 계신 분, 또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고요. 또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집을 안 갖고 있고 또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집이 너무 많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저 질문 잘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또 가진 자들이 계속 돈을 더 많이 벌고 없는 자는 집 마련이 어렵거든요. 과거에 저희 때는 뭐 한 10년, 5년 열심히 두 부부가 벌면은 집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한 20평 살다가 또 모아서 30평 사고 40평. 지금은 아예 집을 월급 생활해가지고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언제 그러면 집을 마련을 하냐? 그리고 방법이 없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강남대학이나 공인중개협회에서 사진연구 교수할 때 제 제자들한테 그 방법을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저서도 보시면 생활 저서가 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그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은 없는 사람, 분들을 재테크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돈이 없어도 작은 돈 가지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제가 해드릴까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원섭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자, 발표해 주십시오. 예, 보기 쉽게 제 이원섭 후보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흥구 조정지역 해제입니다. 기흥구가 왜 조정지역입니까?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거나 오히려 하락한 동네까지 일괄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린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과도한 규제로 기흥구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용인시장과 지역 정치인, 시민의 힘을 모아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 조정지역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 도로, 대중교통 확충입니다. 철도는 4가지 철도 사업을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분당선 연장은 기흥역에서 상갈, 보라, 기흥동을 거쳐서 동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인 경전철은 기흥역에서 신갈, 오거리, 흥덕을 통해 광교 중앙역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은 흥덕역, 서천역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백, GTX 용인역, 신봉동 간 지하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경기도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는 등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등 당면한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의 후원회장이신 이한준 박사님은 전 경기도시공사 차장이시고 GTX를 창안하고 추진하신 분입니다. 이한준 박사님을 비롯해서 철도, 도로,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자문단과의 정책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구체적인 현안 놓치지 않고 대응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입니다. 기흥IC 진출입구 상습 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용서고속도로 흥덕IC 하행선 진출입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라동 일대 교통정체 심각합니다. 교통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곳곳에 도로 사업들을 잘 챙기고 특히 아이들 통학로 등 위험한 보행자 통행로에 대한 개선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각 가정으로 배송된 동별 공약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확충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시민 여러분처럼 집에서 서울 회사로 출퇴근하면서 용인 대중교통의 현실에 대해 개선 요구도 많이 했지만 개선 속도는 더딥니다. 광역버스 노선도 확충하고 버스 배차 간격도 단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 집을 역세권으로 만들겠습니다. 내 집에서 40분 이내에 강남 삼성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내 집에서 GTX 용인역까지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간선 교통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분당선, 신분당선의 주요 전철역을 잇는 촘촘한 마을버스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빅데이터 및 IoT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내 집에서 GTX 용인역,
신분당선과 분당선 등 주요역까지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가 현재 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이 용이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라이드 풀링 서비스 등의 모빌리티 기술을 적용한 셔틀식 마을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좋은 일자리가 많은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용인 동백 세브란스 의료산업단지를 최고의 의료산단으로 육성하는 등 좋은 일자리가 많은 직주 근접 도시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이 이미 용인에 입지하고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 산업의 한 축인 바이오 산업을 용인 동백 세브란스 의료산단에서 규모와 내실을 갖춰 육성한다면 용인에 좋은 일자리가 넘쳐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용인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민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용인시 행정복지센터가 원하는 지역 주민과 병의원을 매칭해서 전담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용인 동백 세브란스 병원에 용인 시민 전담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횟수를 확대하고 청소년기 취약 질병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횟수는 현재 4회지만 8회로 늘리고 이것은 초중고 연 12년간 해당하는 횟수입니다. 청소년기 취약 질병인 거북목, 척추측만증, 비만, 우울증, 시력 등에 초점을 맞춰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폐렴 등 국가 예방접종을 확충하겠습니다. 용인시 지역 의료 인프라와 지역 구민의 필요를 잇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현수 후보님, 은행에서 근무하신 금융 전문가시라 그런지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 도우미 서비스 추진을 공약하셨는데 참 좋은 공약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권자분께 이것을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핀테크 시대에 맞춰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아주 많으십니다. 평범한 노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주 고위 공직자를 마치시거나 고위 기업의 임원을 마치신 분들까지 요즘 핀테크 앱 사용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앱을 통해서 복잡한 금융거래나 투자를 하지 않으십니다. 간단한 공과금을 납부하시거나 간단한 송금을 하시거나 그런 간단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앱이 불편해서 직접 창구를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특화된 앱을 개발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또는 핀테크 시대에 맞춰서 어르신들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앱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각 모든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도와서 어르신들께서도 핀테크 시대의 주역으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후보님,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왜 기흥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거셨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주택값이 많이 올랐을 때 되고요. 더 올라오면 투기 과열지구가 됩니다. 이것이 해제하는 것이 국토부를 설득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제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유권자 여러분과 똑같은 일반 유권자였고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정책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이런 조정 대상 지역만 하더라도 기흥구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실제로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우리 집값은 10년 전 가격 그대로고 심지어는 떨어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흥 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흥구의 조정 대상 지역은 반드시 해제돼야 되는데 그 해제되는 프로세스 자체는 어떤 후보가
프로세스는 알면 좋겠지만 프로세스는 알아나가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구 단위로 조정 대상 지역이 묶이지 않고 동 단위로 묶인 사례가 있고 그리고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였던 고향 쪽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가 풀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흥구 조정 대상 지역은 탁상 행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제해서 기흥 구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모든 용인 시장님과 지역 정치인들, 시민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해제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혜군 후보의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후보님한테 제가 하나 아까 조정주구에 대해서 뭐 풀린다고 참 좋은 정책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부동산을 직접 또 경영을 하고 있고요. 분양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부산 LCT를 제가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올 1월 달에 입주를 하는데요. 그 입주 전 사전 전에 거기도 LCT면 부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데요. 네, 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질문을 듣지 못해서 제 공약 중에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 인하를 통해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현대와 같이 과도한 금융 규제나 세제 규제 등을 실시해서 주택 거래가 실종되면 가족 규모나 형편에 따라서 대형에서 소형, 소형에서 대형으로 이주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 세수의 감소를 초래해서 지방 재정난도 초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의 투자 위축과 서비스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치금융 논란마저 불러온 부동산 금융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서 시장 자율 중심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 고가주택에 대해 LTV, DSR 기준을 강화한 결과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이상 급등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9억 원 미만 주택의 비정상적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됐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30, 40대 가정의 청약 포기 현상도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정책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네, 김혜군 후보 보충 질문 가능합니다. 그 조정주구는 아까 우리 연석 후보님 얘기했지만은 진짜 그 풀이할 때를 풀이하는데 부산 해운대 LCT는 풀어졌습니다. 그거는 뭔가의 정치적인 어떤 계산에서 풀지 않았나. 우리 기흥 우리 이쪽은 거기에 집값도 비싼데 납니다. 당장 풀이하는데 거기에 저는 같이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이상적으로 급등한 것은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넘쳐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중의 부동자금이 사회 간접자본 투자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 곳 잃은 시중 부동자금이 1,5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의 반시장적 규제 강화는 시장 왜곡과 편법만을 유발했습니다. 시중 유동성을 해소하고 장기 안정적 투자 및 국가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사회 간접 자본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그리고 펀드 가입자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소득 공제 혜택 등을 부여해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참여한 컨소시엄에게는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제공을 하는 등 SOC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혜군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기흥구 전체에 대한 조정지역 설정은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흥구 전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고 전체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의 마지막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기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약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선 기흥 전철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오산의 안민석 후보와도 공동 공약으로 선정해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힘을 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인 도시철도도 기흥역에서 광교 중앙역까지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계획은 지난해 5월 15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기흥 전철 시대를 열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퇴근이 편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하겠습니다. 서울역, 잠실역 방면의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하겠습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업이 올해 하반기 운행 개시가 목표입니다. 현재 용인 지역 5개 노선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선 확대를 위해 한 달 전에 박원순 시장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활용해 서울 방면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2층 버스도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막힌 도로도 시원하게 뚫겠습니다. 한국민속촌 인근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경부고속도로 기흥 IC 주변의 혼잡을 해결하겠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동백 IC와 청년마을 용서고속도로 진입로를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IC 진출로 신규 개통 경험이 있고 기흥 IC 구조 개선 사업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지곡 상화 동백을 잇는 연결 도로도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흥호수 수질을 개선하고 친환경 생태섬과 인공습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걷기 편한 둘레길도 꼭 만들겠습니다. 기흥호수 수질 개선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제가 대표적으로 지켜온 약속입니다. 기흥호수의 수질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은 와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녹조와 악취가 나던 곳이 철새가 찾는 맑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 제가 마무리 짓고 용인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학교 신설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밀 학급을 해소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한월초, 샘말초 신설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용인에 소방서와 경찰서를 신설하겠습니다. 통학로가 없는 학교에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인구 107만의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문화체육시설 등 여가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확보한 국민체육기금 57억 원으로 옛 기흥중학교 부지와 영덕동에 수영장이 포함된 국민체육센터도 건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구갈 레스피안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등 필요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만 특례시, 용인 특례시 완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혜곤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김민규 후보님의
말씀은 참 훌륭하고 그간의 그 현역 국회의원 8년 동안에 나름대로 애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인 의정활동에 100점을 놓는다 그러면 본인은 한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의원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말씀드리긴 좀 민망한데요.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역 활동과 국회 활동이 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국회 활동을 하면서 본회의 수백 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3번 결석을 했는데요. 2번은 야당 시절에 보이콧 때문에 2차례는 그 앞에 가서 들어가지 않았고, 한 번은 상을 당해서 조모상을 당해서 한 번 가지 않은 게 모두 3차례입니다. 즉 제가 굉장히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출석 체크만 하고 나오는데요. 저는 출석 체크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끝까지 앉아있는 재석률은 전 국회의원 중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약 97% 정도로 재석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요, 제 전화번호를 모르시는 분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다는 점, 제가 의정보고서를 보낼 때마다 제 전화번호를 뒤에다가 적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간담회를 수시로 가졌던 것으로 보아서 제 평가는 여러분들께서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도 뭐 좀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시험 문제 다 풀고 나면은 내가 몇 점 정도 맞았다 보통 거의 알잖아요. 그것도 한번 본인 평가를 해서 몇 점 정도.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정량적으로는 데이터가 굉장히 열심히 한 것으로는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자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 스스로는 100점입니까? 아니 힘들게 국회의원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8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는 이원섭 후보에게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성실하게 의정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성실한 것을 넘어서서 지역 주민들은 몇 차례 더 빠지더라도 그 의정 생활이 용인 시민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가지고 더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용인 시장님이나 기존 용인 정치인들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와 아미라 퍼시픽 R&D 센터를 걷어찬 안목과 실력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 투자 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는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네이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 제가 많은 분들이 반대도 했고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허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용인 시민이, 그 지역 주민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포기를 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그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의 단계에 있을 때에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스스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는요,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와 같은 그런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었고요.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만 있는 것이었고요. 참고로 구글 데이터 센터는 도심에 있지 않고요. 먼 곳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그것을 아쉬워하는데, 아쉬움의 표현 속에는 다 인허가가 돼 있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
네이버가 떠났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신 정찬미 시장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데이터 센터 유치 후에 본사까지 용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진짜 활력 넘치는 용인 경제를 위해서는 이런 좋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는 지난 8년간 국회의원 하셨는데 기흥-안시 교통정체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기흥 역생고 중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임기 동안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왜 선거 때만 공약으로 나오는지. 네, 기흥 IC 혼잡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용인시의 문제가 아니고요. 동탄 제2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기흥 IC 개량화 사업이 전제 조건이 됐었는데요. 그것이 2년 늦춰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국회의원 여러 명이 그것을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요. LH에서 도로공사의 돈을 아주 안정적으로 납부를 하게끔 했고요. 그것은 이미 착공이 돼 있고요. 곧 완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혼잡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혼잡을 임시적으로 중립적으로 틀어나는 우회전하는 임시 차로를 하나 하고요. 기흥 단지 고메리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적으로 IC에서 새 길로 나오는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역세권의 중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중학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을 하면서 간담회도 했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잘 안 됐습니다. 다시 중투에 올려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그리고 답변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토론자가 5분 동안 자유주제로 진행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나머지 후보자에게 모두에게 질문을 합니다. 토론 상대방 순서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선정하지만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하여 고르게 토론이 되도록 시간 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원석 후보자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예, 먼저 김민기 후보께 재산신고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공고에 나와 있는 김민기 후보의 공직자 재산신고액은 4억 4,402만 원입니다. 기흥구 유권자 각 가정에 보내드린 김민기 후보의 선거공보 2페이지 재산 현황을 보면 4억 1,740만 8천 원입니다. 둘 다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같은 날 기준이니 당연한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왜 다른지 묻고 싶고 아마도 실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유권자께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한 사항입니다. 김민기 후보의 재산신고액 차이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그 경위를 파악하시고 법률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답변을 예. 드릴까요? 예, 그것은 재산 신고 기준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보장성 보험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보장성 보험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요. 이것은 선관위에 착실하게 문의를 해서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서 재산 등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민기 후보님과 김혜군 후보님 두 분께 모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부동산 등의 정부 정책은 국민의 재산,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경제 분야 정책은 기업과 민생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념에 의해서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현장을 무시한 경제 정책이 지금 국가 경제와 민생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과 기흥구 전체를 부동산 조정 지역으로 묶어버린 것이 이념에 의해서 혹은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저지른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선거의 당락을 떠나 용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잘못된 경제 정책을 고쳐나가는데 저와 경쟁 후보자님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를 청해드리면서 첫 번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제 폐기해야 되지 않겠는지, 두 번째, 기흥구 조정지역 해제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두 분께 각각 여쭤봅니다. 이번에는 김혜곤 후보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말씀에 저하고 동감하는 게 일치하고요. 예. 소득 성장으로 인한 탁상론에 대해서 현재 경제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아까 했던 우리 부동산 해지, 네? 그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네. 예, 김민기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이 세 틀이 있습니다. 가계 소득을 증대하는 것과 그다음에 가계 지출을 경감하는 것,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충과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세 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급격한 임금 인상이라는 거죠.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 분들과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겪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아까와 같은 그런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성장 주도 소득은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즉 낙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은 이제는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폐기한다, 폐기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것을 보다 더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고 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또 정책의 방향을 약간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정지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 해제라는 게 지금 요거 조금 이따 저한테 또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의원님 주도권 시간에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김민기 후보자에 의한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원섭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에게 질문하셨던 우리 조정지역이라는 겁니다. 조정지역은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조정지역 요건에 의해서 지정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흥구가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고 빨리 해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흥구 전체로 놓고 평균을 내다 보니까 기흥구 전체가 조정지역이 된 것이죠. 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요, 저희가 지금 용인시와 협의해서 두 차례나 지금 국토부에 문서를 보냈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구 전체를 놓고 많이 오른 곳이 평균치를 견인해내서 모두가 조정지역이 된 것인데, 이것을 일정 부분 그러니까 동단위 혹은 법정 동단위, 이것으로 아주 국한적으로 만들어서 세분화시키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용인시에서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국토부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지역은 우리는 오르지 않았는데 왜 조정지역이냐,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많이 오른 곳은 조정지역에 됐을 때 이것은 부동산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원섭 우리 후보께서는 기흥구 전체 혹은 조정지역 전체를 해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일단 기흥구 전체가 조정 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안 오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기흥구 전체에 대한 조정 지역은 반드시 해제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규제가 필요하다면 동별로 세분화한 규제가,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고양시가 조정지역으로 묶였다가 풀리는 과정에서 그곳은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였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여당 의원이셨던 8년간 여당 의원이셨던 김민기 의원님이 계시는 기흥구는 왜 조정지역 해제가 되지 않는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불편해하고 정말 억울해하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이사 가고 싶어도 세제에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것 때문에 예, 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정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나 용인시와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차례나 용인시와 저희가 협조를 해서 올린 적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정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핀셋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핀셋으로 오르지 않은 곳, 오히려 떨어진 곳까지 된 것이 문제이지 굉장히 많이 오른 곳에 조정지역이 된 것은 정당한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김혜곤 후보님께 우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곤 후보님께서는 혹시 제가 당선이 되면 김혜곤 후보님께서 특별하게 공약으로 갖고 계신 것 중에 어떤 것을 김민기 내 대신 한번 해봐라 이럴 만한 공약이 혹시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거는 제가 용인에 20년 살았지만은 이 군부대 문제 제 사무실 바로 옆입니다. 24,700평에 제가 이제 디벨로프면에서 매입을 하려고 우리 법인에서 연구 중이고, 그 학교를 한 4,000평 정도 기부 체납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 시에서 땅을 사줘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제가 우리 김민기 후보님과 같이 연구해서 주민의 편의를 가장 심각한 학교 문제잖아요. 중학교 문제. 그런 것도 제가 좀 서로 합심해서. 네. 자, 끝으로 김혜곤 후보자에 의한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아무나 다 양쪽. 예, 예. 제가 일단 뭐 김민기 후보님이 현역이시니까 힘이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아까 그 조정지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부산의 그 해운대 LGT가 제가 아까 나중에 끊어졌는데 거기 제일 싼 게 12억이에요. 그 67억까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럼 풀었어요. 바닥. 근데 여기는 요 빌라가 5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뭐 1억짜리 사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집을 못 팔고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뭐 여당에 힘이 있는 김민기 현역이시니까 왜 그게 해운대는 12억부터 67억까지 있는데 뭐 부산의 강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합니다. 제가 부동산 정책을 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정지구 지역에서 더 폭등을 하게 되면 투기 과열지구까지 가는 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고요. 이 부동산 정책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6년 박근혜 정부에서 1103 부동산 대책으로 이게 도입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네. 왜 특정 지역의 부산에 예. 그 고급 주택이 투기가 많은데 왜 거기만 풀었냐? 거기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자, 그걸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요.
부동산에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구나 지정하는 프로세스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이것이 설득에 의해서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고요. 왜 그 부산에 그 고급 주택이고 그 강남 같은 집 왜 거기는 조정지구 풀리고 이런 서민 아파트는 묶어놨냐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정치적인 어떤 계산에서 그 풀어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지요. 아니 그냥 해운대 그런데 ST가 왜 예. 조정지구에서 풀렸는지 난 그거는 조정 푸는 위원회에서 푸는 거지요. 그것은 예. 제가 뭐 여당이 이렇게 한번 예, 물어보는 예,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 주민들이 피해를 좀 입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데를 풀어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하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왜 불편하냐? 저희 집은 오르지 않았는데 왜 조정 지역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르지 않은 곳은 조정 지역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해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최소한 법정동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작은 단위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은 각 단지별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다 일정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상승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해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조정 지역을 오른 곳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두고 많이 오른 곳은 오르지 않고 혹은 보합이거나 이런 데는 큰 틀로 묶어서 괜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것을 해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그것을 공약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냈습니다 지금. 예. 제가 왜 거기 비싼 아파트가 풀리고 여기는 왜 그런지 한번 거기에 대한 저는 잘 모르겠다 하면 그쪽이 그것은 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있는 위원회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예. 상식적으로도 좀 그래서 여당이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떤 말씀을 특정 드린 거예요. 지역에 거기가 부산에 어떤 뭐 계산에 정책적인 어떤 계산에서 푸른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제가 이원석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방송 토리나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이제 한국에는 1당이다, 2당이다, 호남당이다, 영남당이다. 이 중도가 있어야만 이게 다수당의 의석수가 많으면은 불행이 옵니다. 근데 우리 이원석 후보님께서는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한마는 더 선거 방송 토론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시간은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토론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을 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는 김민기, 김혜곤, 이원섭 후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기 후보부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죠? 저도 열심히 임했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이원석 후보님, 국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김혜곤 후보님도 실물 경제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위기입니다. 연습이나 실험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력과 경험이 검증된 사람, 용인 시민과 국민의 삶을 챙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입니다. 용인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할 사람, 용인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용인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용인 시민의 민생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저 김민기에게 다시 한번 용인 시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는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와 15일 본투표일에 힘들 때 힘이 되는 사람 기호 1번 김민기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저는 흔들림 없이 용인 시민과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한결같이 용인 시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삼선의 힘으로 용인 발전과 대한민국의 개혁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더 듣고 더 뛰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혜곤 후보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좀 보충 발언을 제가 아까 하다만 걸 이현섭 2분 이내에서 마무리하십시오. 네, 좀 간단하게 이현섭 후보님께서 저는 갑자기 미래통합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김현준 당협위원장을 0.01로 경선에서 이겼다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좀. 후보님 시간인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무리 발언의 시간 내에서 왜 활용하십시오. 마무리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저는 정치 신인이지만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당 내부의 여론조사가 아닌 국민 경선을 통해서 청년 가점 없이도 50.1%를 받아서 경선에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지도 있겠지만 얼마나 유권자 여러분께서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크신지,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크신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 시간이죠? 예, 2분 그럼, 뒤에서, 예. 그럼 제가 예. 마무리를. 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신갈, 구갈, 동백, 삼동, 상하, 상갈, 보라, 기흥, 선흥, 영덕, 1, 2동 주민 여러분, 가장 민생을 많이 아는 실무 경험이 많은 경영학 박사 민생당 3번 김혜곤을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딱 중앙에 시민 후보가 과연 누군지 여러분의 홍보물을 꼼꼼히 봐주십시오. 보라주고 교통 정책을 제가 보라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덕역을 모든 후보가 공약했던 것도 힘을 모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호 3번 민생당 김혜곤 후보 도와주십시오. 실무의 경험자 경영학 박사 김혜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원섭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초등학교 다니는 세 아들이 있는데 계약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저희 부부는 부부대로 많이 힘이 듭니다. 정치 신인으로 처음 해보는 선거에 부부가 다 매달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한데 그래도 잘 지내는 아이들이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기흥구 주민 여러분, 힘내서 코로나19 극복해냅시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국민성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최고 영웅은 바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고 지금도 희생과 헌신을 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이십니다. 저는 정치인이 신인이지만 경제는 프로입니다. 지금까지 직업 정치인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들만의 특권과 반칙을 행하고 그들만의 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이 반칙과 특권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직업이 과거의 정치인이라서 쭉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에서 성공한 경험을 이웃 주민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서서 정치를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나섭니다. 다음에는 다른 유권자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저 이원섭은 경제에 있어서는 프로입니다. 경제 위기와 싸운 0.1초의 승부사, 실전 경제 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경제 위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물 경제 위축이 가져오는 후폭풍이 닥쳐올 앞으로의 시간은 과거와 전혀 다른 위기가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은 후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시 기흥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 후보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토론에 최선을 다해주신 세 분의 용인시 얼성구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기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키브로드 기남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 토론회는 오늘 이 방송에 이어 12일 일요일 저녁 9시에 한 차례 더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한 표야말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후보자들이 지킬 수 있는 약속,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세우는지 꼼꼼히 살피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